Do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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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na. 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와사다 이제 익숙하시죠? 이 가게. 와사다가 저희가 쭉 해온 그런 할인 판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소개해드리다가 할인 판매도 사실은 넘어서면 안 되는 그 경계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곳에서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일단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와사다에서 단독으로 판매하는 제품 중에도 상당히 고가 제품들이 있는데 오늘 고선을 살짝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제 거기 신성 불가침 영역까지 들어와 있는 그 저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골드문트 제품들을 할인한 제품들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도 이종학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잘 다니셔가지고 같이 예. 뭐 근황을 여쭤보기는 좀 그렇지만 뭐 회복이 빨리 되셨죠? 아직 조금 남아 있는 것 그래요? 같아요. 예. 좋아 보이십니다. 예. 오늘은 골드문트 텔로스 440하고 파워앰프 모노블록, 그 다음에 프리앰프는 유메시드 37SK. 예. K를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는데, 이제 이게 이 제품 조합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날이에요. 뭐 제품 리뷰는 뭐 종종 저희도 해드린 적이 있고 많이 살펴본 제품인데, 중요한 거는 이 제품의 절반 가격이 되는 이제 예. 그 할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거나 그런 제품이 있다는 것도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리라서 제품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또 살펴봐야 되기도 하고, 예.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데 왜 얼마였고 왜 지금은 할인을 하는지, 또 어느 정도의 품질인지 이런 걸 좀 오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텔로스 440은 뭐 많이 보셨고, 그렇죠. 참 저희가 이번에 스위스 가서 보니까 예. 뭐 그 얘기를 제 얘기가 먼저 좀 하자면, 골드문트는 사실은 이래요. 제가 여태까지 쭉 한 20여 년간 봐온 골드문트라는 이미지도 스위스 시계랑 똑같아요. 너희들 이거 못 사. 이거 아무나 못 접근 못하고 예. 그렇게 친절하지도 않아요. 예. 이걸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오세요. 이런 것도 없어요. 예. 살 수 있으면 사봐. 약간 이런 살짝 오만함도 들어가 있는 브랜드가 골드문트고, 예. 그게 사실 스위스 시계의 이미지인데, 지금 가서 보고 온 것들을 보면 저희 나중에 이제 샘튜브에서 또 영상을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야, 역시 스위스란 나라를 보면서 이 제조 라인이나 그 담당자들, 그 다음에 이 각 부서의 구성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게 좀 더 분명해진 것 같아요. 뭐. 저는 상당히 많은 공장을 다녀보고 취재를 했는데 골드문트 가보니까 처음으로 여기서 근무해보고 싶다. 여기선 내가 하루 종일 일해도 좋겠다. 공간도 쾌적하고 환경도 좋고 또 사람들도 좋고, 또 역시 그 생산 라인 가보니까 역시 그 명품을 만드는 것답게 정말 질서정연하게 라인이 잘 정리되어 있고 그 부품 하나하나까지 다 관리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그 생산 라인을 만들고 그다음에 막강한 그 R&D 팀을 만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또 시행착오를 겪겠어요. 이번에 이제 그 유한이란 분이 이제 그 대를 이으면서 정말 공장을 제대로 또 널리 확장하면서 명품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가져가면서도 좀 더 다양하게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골드문트 하면 이제 아주 고가의 제품만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봤습니다. 네. 뭐 골드문트 하면 역시 핵심은 R&D 팀에 있다고 보고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겉에서 그런 것들을 막 주장하거나 그러지 않고, 겉은 이렇게 보면 뭐 패널 디스플레이 창은 없잖아요. 파워앰프에도. 그런데 그 속에서 아는 사람만 알아서 파악해서 이 제품의 가치를 알고 살 그럴 고급 제품이라는 거를, 그런 핵심을 만들어내는 부서가 그게 거의 회사의 절반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미징하는. 그렇죠. 약간 회사도 명품 시계 만드는 회사랑 같은 곳에 이렇게 콜라보를 하거나 서로
그런 협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건물 내에 입점을 하려고 건물을 새로 지었더라고요. 그런 네. 거 굉장히 의미심장했고요. 예, 요 440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텔로스 440. 예, 그렇죠. 이제 모노블록이죠. 네. 사실 모노블록부터가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네. 텔로스 시리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제품의 특징은 뭐냐면 파워앰프의 이상적인 형태는 스피커를 완전히 이제 제압을 해서 완전히 그 구동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력을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막강한 출력으로 밀어붙이는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드라이버를 정확하게 제어하는 방식. 근데 이제 텔로스는 두 가지 방식을 다 겸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아주 그 깊은 저역까지, 아주 그 스피커가 낼 수 있는 저역의 한계점까지 충분하게 제어를 하면서도 전대역이 똑같은 시간축을 가지고 움직이게 이런 두 가지 기능들. 그래서 특히 제가 보기에는 골드문트 앰프들은 또 포카 스피커하고는 아주 찰떡궁합이다. 같이 가는 방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조합을 들어보면은 역시 골드문트의 장점, 그다음에 포칼의 장점이 잘 드러나는 조합이다. 항상 그렇게 느낍니다. 예. 보면 이게 같은 수입사가 돼서 앰프 브랜드와 스피커 브랜드를 서로 다른 회사 걸 이렇게 수입한 회사들의 경우를 보면 항상 그 경우가 일반적으로 봐서 나랑 좀 성향이 안 맞다 하는 분들이 있을지언정 수입사 쪽에서 봤을 때는 이 앰프를 드라이브해서 올릴 스피커 쪽에서 봤을 때는 이 스피커를 드라이브할 앰프 이렇게 짝을 짓다 보니 같은 회사의 파트너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골드문트하고 포칼의 관계도 상당히 그런 부분. 이미 포칼은 네임하고 합병을 한 그런 패밀리 그룹이 되어 있지만 그 이전부터 골드문트 앰프들로 조합을 많이 해왔던 뭐 그런 사운드 시그너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골드문트 하면 텔로스도 소리가 바뀌기 시작했던 건 뭐냐면 이전에 골드문트 하면 구경이 큰 우퍼나 제압이 잘 안 돼서 공진이 생기는 이런 스피커들을 쓰는 앰프가 이제 우리 하이엔드 유저들 그런 오랜 오디오 파일들의 어떤 알고 있는 골드문트에 대한 이미지였는데 텔로스가 되면서 소리가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좀 더 전 대역에 일체감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렇죠. 예. 좀 저역도 상당히 나긋해진 부분도 있으면서 정동작을 하는. 예. 그래서 일체감이 생겼다는 거를 저는 텔로스 시리즈가 생기면서 바뀐 큰 변화라고 일단 알고 또 그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 이제 그 미셸 레베르숑 씨에 따르면은 그 이제 스피커도 만들고 소스기도 만들고 앰프도 다 만들잖아요. 근데 제일 까다로운 게 파워 앰프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조금 노이즈가 생겨버리면은 이 증폭이 되면서 노이즈도 같이 증폭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그 연구를 했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왜곡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0.005%밖에 되지 않습니다. THD. 예. 엄청 그 정숙하죠. 그리고 출력이 8ohm에 285W.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대형기까지는 충분히 네, 거의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배가급이라고 할 출력이면서 수 있겠죠. 그 또 안에 이제 내부에 메카니컬 그라운딩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잡진동이나 또 거기서 발생하는 왜곡 같은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죠. 네. 예, 예. 보통 보면은 이제 그 그라운딩을 이제 골드문트 내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크게 하는데요. 본인 회사의 특징, 앰프의 특징으로. 그 미케니컬 그라운딩은 말 그대로 물리적 진동이라서 진동은 부드러운 쪽에서 강한 쪽으로 한 방향으로만 진행한다. 이런 원리를 이제 주장하는 쪽이 이제 골드문트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자체 진동 이 물체가 떨려서 생기는 그런 귀가 이제 좀 소란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원래 음원에 있는 소리가 왜곡이 되는 경우가 진동이 많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소자들이 딱 붙어서 가만히 진동하지 않고 딱 원래 신호만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진동하면 그런 거에 왜곡이 생기는 건 당연하고 하여튼 그런 미케니컬 그라운딩을 딱 한 지점 고기를 잡아가지고 하는 방식이 이제 골드문트의 방식이고 그다음에 서멀 그라운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열 처리하는 거. 그렇죠. 이 회사는 보면 방열핀이 저 440 같은 앰프 285W짜리 앰프도 방열핀이 뒤쪽에만 있는데 네. 이게 뭐 사실은 285W AB 클래스면 방열핀이 옆에 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은. 근데
이 회사가 그걸 최소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회사는 깔끔해야 돼.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대신 그 방열 방식을 트랜지스터에 금도금을 하고 이래서 트랜지스터 자체가 아예 거기 자체 내에서 방열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열이 일단 많이 나지 않는 아주 예. 우리 이런 거 한다 막 이렇게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게 사실 골드문트의 어떤 특징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골드문트의 또 장점이 그 디지털로 이렇게 전송하는 방식.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디지털 입력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엘리즈라는 DAC가 같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37S가 순 아날로그 프리 방식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입력단도 있고, 근데 이제 디지털 앰프를 쓰겠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입력단을 쓸 경우에는 골드문트가 주창하는 그 디지털 전송의 장점, 그것을 또 극대화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아주 큰 장점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음악을 한번 들어봐야죠 또.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스칼라 유토피아로 한번 일단은 뭐 더 큰 스피커들도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앰프지만 저희가 그냥 일반 가정 표준이라고 항상 얘기하는 유토피아 중에 스칼라 유토피아 에보 버전으로 음악을 먼저 한 3곡 정도 들어보고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ich 30 hinkrieg. Lacht der Wind in Choren, lacht und lacht und lacht, lacht der Obertoner ganzen mit der halben Nacht. Do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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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악을 들어보시면 좀 더 앞에 한 얘기들을 조금 더 응축할 수 있고 네. 정리가 좀 되실 네. 거예요. 이게 골드문트라는 앰프는 다시 얘기하지만 그 베이스를 고분고분하게 하고 정동작하는 셋 중에 고음, 중음, 저음 이 세 대역 중에 뭐부터 좀 정리할래 하면 골드문트는 난 저음부터 저음을 정리해야 고음까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회사가 골드문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음의 베이스를 아주 해상도를 떠올릴 만한 베이스를 만들어내는 게 골드문트 앰프의 특징이고요. 그 또 이 스칼라 유토피아나 또 유토피아 라인업의 공통점이지만 IAL2 트위터를 쓴 이 베릴륨 굉장히 민감한 트위터죠. 이걸 정동작을 못 시키면 귀가 피곤해집니다. 종종 얘기하지만 앰프를 좋은 거 써야 되는데 그거를 못 쓰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골드문트가 아니라도 그걸 정동작하는 앰프를 골라 쓰는 게 스칼라 유토피아를 쓰는 요령 중에 하나인데 440 정도가 되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요? 능수능란한 이런 드라이브가 돼서 고역은 고역대로 굉장히 아주 쨍하면서도 끝에 마무리가 원래 음원에 있는 대로 뻗을 땐 뻗고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롤오프를 준다고 하죠. 이렇게 네. 매끄럽게 곡면을 그려야 될 땐 곡면을 그리고 베이스는 여전히 단단하고 그러면서 중역을 아주 가득 타이트하게 채우는 느낌. 이게 예전 저 골드문트하고 달라진 텔러 시리즈가 되면서부터 생겨난 그런 타이트하고 밀도감이 높은 중역대 네. 이런 게 생겨나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처음에 그 파가니니 네. 예, 퍼페추엘라 예, 아카르도의 그 아주 신들린 듯한 정말 아카도가 참 이런 거 잘해요. 정말 네. 그 파가니니의 재림이라 할 수 있는 네. 이걸 들어보면은 왜 골드문트가 예전부터 하이 스피드를 주장해 왔는지 이게 정확하게 실감이 되죠. 특히 그 베를륨에서 재현되는 그 고역의 아주 바이올린의 아주 아름다운 음색 그런 것들은 참 요 조합에서나 가능한 소리가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GRP 같은 경우에는 박력과 정말 그 화려함과 또 심벌지라든가 금관악기의 아주 금속적이면서도 아주 컬러풀한 소리 그리고 또 드럼에 그 몰아치는 그런 아주 그 파도가 몰아치는 것 같죠. 네. 정말 사람의 그 혼줄을 빼놓는 그런 의미라서 야 정말 골드문트는 정말 달라졌구나. 정말 그 디테일한 것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으로 그 마치 현장 그 우리 스튜디오 녹음할 때 그 현장에 와 있는 듯한 정확함이 아주 재생돼서 제가 놀랐고요. 마지막에 도나도나는 제가 무척 좋아하는 곡이라 옛날에 시청에도 많이 썼는데 사실 그 제가 이 곡을 들을 때 제일 불만이 더블 베이스가 제대로 재생이 안 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여기서는 정말 아주 딥 베이스까지 아주 우아하게 이렇게 베이스가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클라리넷 같은 소리가 아주 낭낭하면서도 매력 있죠. 보컬은 아주 은은하고 그 조스미 특유의 어떤 그 매력이랄까 그런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역시 이 곡은 여태까지 내가 헛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인상적으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골드문트 앰프라 하면 다른 앰프들하고 다른 골드문트를 내가 왜 사야 되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추천해야 되는 골드문트의 포인트는 뭐냐면 고음이 이렇게 쫙 뻗어갈 때 녹음해 있는 상태를 그대로 들려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들었던 소리는 조금 그때도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골드문트와 이 포컬의 조합으로 들어보니 이 소리가 원래 여기까지 들려야 되는구나. 아카르도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 정열적으로
바이올린의 끝까지를 쫙 갔다가 다시 끝까지 오고 이런 연주를 하는 사람인데 네. 조금 더 간다. 마치 여기까지가 있었구나. 마치 예. TV 광고할 때 숨은 그쵸. 1인치를 찾았다든가 예. 그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그 공기가 돌아가는 소리. 주로 이제 에어리하다고 표현을 쓰는데 그걸 평론가들도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공기가 있을 때 없을 때 차이를 느껴보면 원래 녹음에는 공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주파수 대역을 넘어서는 가청 주파수를 넘어서는 그 다이아몬드 트위터를 쓰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들리는 게 지금 같은 오래된 녹음이지만 아카르도 연주를 들을 때 나타나는 그런 소리. 그 연주자가 다른 연주자하고 다른 그런 부분을 들을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이런 걸 들으려고 골드문트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나도나 같은 곡도 그래요. 조수미 특유의 음색이 그게 사실은 저희가 아는 높은 중역 소프라노니까 높은 중역대에서 저 고음까지 걸쳐 있는 그런 대역인데 그 대역에서 이 사람이 언제 음을 살짝 뺐다가 힘을 덜 넣고 더 넣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게 들리냐 안 들리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 전에도 어떤 저희가 요만한 뭐 50만 원짜리 컴포넌트를 들어도 이 노래는 잘 나옵니다. 그 노래가 아유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없는데 그걸 듣다 골드문트를 들어보면 골드문트 포카를 들어보면 아 원래 여기까지 소리가 나야 되는구나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된다는 얘기죠. 뭐 그런 차이에 대한 걸로 골드문트 앰프를 사는 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37S하고 네, 이제 440 조합인데요. 여기 방송 준비를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자료를 보니까 요 제품부터가 사실 이제 그 억대 또 몇 억씩 하는 그런 제품들하고 그 기술 공유되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일 신경 쓴 게 뭐냐면 그룹 딜레이. 그러니까 그룹 딜레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소리를 들을 때 스피커나 앰프를 설계한 사람들은 이제 이상적인 형태의 위상을 설정하지만 사실 그 드라이버의 상태나 부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개재해 가지고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이제 그룹 딜레이라고 그러는데 요 부분을 그 없애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스피드로 이제 재생을 합니다. 이걸 이제 300 나노세컨드, 그러니까 3천만 분의 1초죠. 그 속도로, 그러니까 그 일체의 그 딜레이 타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룹 딜레이 타임이. 그러니까 3천만 분의 1초 정도의 그룹 딜레이밖에 없는 거죠. 그 정도로 그 그룹 딜레이라는 부분을 이제 넘어섰고, 그다음에 이제 라이즈 타임이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데 소리가 이렇게 입력됐을 때 반응하는 시간, 이게 무려 400 나노세컨드, 그러니까 4천만 분의 1초. 4천만 분의 1초의 딜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캐치할 수가 없죠. 예. 그 급의 그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부터는 이제 사실 이게 할인된 가격으로 이렇게 판매한다는 것이 좀 골드문트한테 미안할 정도로 좀 어마어마한 기술을 우리가 좀 쉽게 비교적 그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종종 스위스 시계 비교하는 게 모 브랜드는 뭐 시계가 한 뭐 3,4천만 원을 하더라도 AS를 가보면 이렇게 웃으면서 이게 한 달에 1초가 늦게 갑니다. 그러면 AS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웃으면서 1초가 더 빨리 가는 시계도 있고요. 심지어 2초가 느려지는 시계도 있어요. 시계마다 시간이 다 틀리는 게 이 회사 명품 시계 특징이다 그러는데 골드문트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골드문트는 그렇게 명품이나 장식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런 어떤 미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 같은 정확도도 그쵸. 최고조로 만든 회사. 그러니까 정확성과 어떤 스위스의 미학 이거를 두 개 합치고 실제로 이 회사 셰시 알루미늄 셰시 제조를 피아제나 파테필립 같은 스위스 시계 만드는 같은 회사의 제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시계랑 상당히 연관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정확한 시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다른 복잡한 건 모르셔도 대략 이 앰프는 그런 데 쓰는 앰프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앰프가 7천만 원, 그러니까 프리앰프가 한 3, 4천만 원 합치면 1억이 넘는 그런 가격대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끝으로 37S를 조금만 더 설명하면 전원부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네. 사실 이 전원부 분리가 갖는 장점이 프리앰프는 아주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 워낙 미세한 신호를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이 전원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력이라든가 또 AC 그런 유입 같은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야 되는데 사실 많은 프리앰프가 그런 데서 좀 취약하죠. 그러니까 골드문트 프리앰프의 맛을 느껴본다고 그러면 사실 이 제품부터 이렇게 전원부가 분리돼 있고 요거는 순수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LP 쪽으로 요새 많이 갔기 때문에 만약에 골드문트의 프리를 구한다면 이 제품은 제가 좀 눈여겨서 보는 제품입니다. 이게 사실 그 아날로그 프리의 역사가 길잖아요, 골드문트는. 근데 그 장점들이 계속 들어오면서도 신기술이 잘 융합이 돼가지고 이게 프리가 어떤 면에서 요새 그 아날로그 프리가 좀 사실 잘 그 통용도 안 되고 그 가치를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지만 만일에 이 제품 정도를 빌려서라도 한번 들어본다면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또 그 음악성이라든가 네. 또 디테일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골드문트 프리는 예전부터 프리앰프, 파워앰프에서 조합해서 뭔가 해상도가 좀만 부족하다, 다른 거 다 좋은데 예. 할 때 골드문트를 프리만 써보는 경우들이 그쵸. 굉장히 많았어요. 예. 엄청난 소리가 나옵니다. 예. 한번 실험해보고 싶은 분은 예. 골드문트 프리만 바꿔서 실험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물론 프리파워의 조합은 시너지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퍼포먼스가 나오지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예. 또 텔로스 440까지 이 할인이 들어간 와사다 얘기를 예. 해드렸습니다. 37 프리앰프 37SK, 그 다음에 미메시스 37SK죠. 그 다음에 파워앰프 텔로스 440, 이 두 조합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리, 이런 품질의 제품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야성이 하나 무너졌으니 어떻게 보면 좀 더 비싼 제품까지 달려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림과 네. 구독 설정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